경기도로 가기 싫고 서울에서 아파트를 사고 싶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2025년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3억을 넘었고 월급으로는 감당하기 어렵죠. 그러나 반드시 서울에서 빌라 오피스텔이 아닌 아파트 매수를 희망하는데 가지고 있는 돈이 1억, 2억 정도밖에 없다면 그럼에도 서울에 내 식구가 충분히 살 수 있는 입지 괜찮은 30평 아파트가 있을까? 라고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1, 2억으로 살 수 있는 30평대 아파트 7곳을 준비하였습니다. 반드시 서울에 거주하고 싶은데 내 소중한 돈을 대출을 활용하여 살만한 입지인지 냉정히 분석해보고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서울 부동산에 관심을 가져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끝에 구독자님들을 위한 중요 이벤트를 공지할 예정이니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서울에서 가장 저렴한 30평대, 20평대 아파트를 소개했지만 세대수가 200세대이거나 입지가 아쉬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에는 1, 2억의 자본으로 매수 가능한 서울 30평대 아파트 중 입지가 그나마 3대 업무지구 접근성이 좋은 곳을 선별하였습니다. 300세대 이상, 나홀로 아파트 제외, 입지가 비슷한 곳은 가격이 싼 것만 넣고 나머지는 명단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그리고 하급지인 경우 그나마 신축이면 명단에 포함시켰습니다. 1, 2억으로 집을 살 수 있는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대출을 활용해 살 수 있는 아파트. 둘째, 매매 전세 갭 차이가 1, 2억인 아파트입니다. 대출의 경우 신생아 특례 대출, 디딤돌 대출, 생애 최초 대출을 활용하면 6억 이하 아파트까지 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이를 기준으로 선정했습니다. 먼저 6억 이하로 살 수 있는 30평대 서울 아파트입니다. 가격이 낮은 순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파트는 도봉구 도봉동 서울가든입니다. 1987년 7월에 지어진 39년차 아파트로 평수 30평 세대수 348세대입니다. 21년 9월 7층 최고가 5억 5천에 거래된 후 24년 9월 현재 5층이 4억에 거래되며 27% 하락하였습니다. 네이버 호가는 최저가 4억 2천입니다. 비슷한 입지에 세대수가 무려 2678세대에 더 신축급인 도봉안신 아파트도 저층 5억 3천에서 고층 7억 5천에 올라와 있었지만 훨씬 가격이 저렴한 이곳을 선택하였습니다. 지정 초등학교가 도보 19분이 소요되어 정말 먼 단점에 입지가 서울 외곽에 위치하며 아파트가 낡은 단점이 있으나 1호선, 7호선 더블 역세권에 역과의 거리가 도보로 8분이 소요됩니다. 특히 7호선이 있어 3대 업무지구 핵심 일자리 강남까지 환승 없이 40분이 걸리며 1호선으로도 3대 업무지구 종로까지 환승 없이 37분이 소요되며 일자리 접근성이 괜찮고 중랑천이 흐르고 있어 자연환경도 좋은 가성비 아파트입니다. 두 번째 아파트는 노원구 상계동 한신입니다. 1995년 10월에 지어진 31년차 아파트로 평수 31평 세대수 397세대입니다. 21년 9월 5층 최고가 7억 2천에 거래된 후 25년 1월 현재 5층이 5억 4,300에 거래되며 25% 하락하였습니다. 네이버 호가는 최저가 저층 5억, 고층 6억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가깝고 7호선 수락산역 도보 10분이 소요됩니다. 역 주변에 상권도 나름 형성되어 있으며 7호선을 타고 강남까지 환승 없이 37분 소요됩니다. 중랑천과도 가까워 상권, 학교, 일자리 접근성, 자연환경이 적당히 괜찮은 가성비 아파트입니다. 세 번째 아파트는 은평구 구산동 경남하너스빌입니다. 2004년 8월에 지어진 22년차 아파트로 평수 32평 세대수 475세대입니다. 21년 9월 13층 최고가 7억 600에 거래된 후 24년 10월 현재 4층이 5억 7천에 거래되며 19% 하락하였습니다. 네이버 호가는 최저가 중층 5억 7,500, 고층 6억 2천입니다. 현대 2차 아파트가 더 저렴하고 역과의 거리도 가까우나 연식이 훨씬 새거라 이 아파트를 명단에 추가하였습니다. 6호선 응암역까지 도보 18분이 걸려 도보 15분이 걸리는 현대 2차 아파트보다 훨씬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역까지 걸어가는데 빌라가 많은 단점도 있습니다. 응암역에서 세정거장만 가면 방송 관련 대규모 일자리가 밀집해 있는 DMC 업무지구 접근성이 괜찮습니다. 지정 초등학교도 도보 21분으로 매우 멀기에 업무지구 접근성 외엔 좋지 않은 입지입니다. 이외에도 6억 이하 아파트 리스트는 많았으나 입지가 중복되거나 형편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만 공개합니다. 확실히 6억 이하로 서울에서 살 수 있는 30평대 아파트는 정말 외곽 지역의 구축 아파트 수준입니다. 그나마 3대 업무지구 접근성이 괜찮은 것들만 추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발상을 전환하여 내 돈 1, 2억을 가지고 갭으로 살 수 있는 매매 전세 갭 차이가 적은 순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당장 거주하지 않더라도 매수를 해놓고 전세입자를 구해 2년에서 4년 정도 전세를 돌리면서 그 기간 안에 돈을 더 모을 작전인 분들을 위한 30평대 서울 아파트입니다. 가격이 올라가는 만큼 훨씬 더 입지와 상품이 좋아질까요? 네 번째 아파트는 구로구 천왕동 천왕연지 타운 2단지입니다. 2014년 1월에 지어진 12년차 아파트로 평수 34평 세대수 1018세대입니다. 21년 8월 14층 최고가 9억 5천에 거래된 후 24년 9월 현재 3층이 7억 3천에 거래되었습니다. 네이버 호가는 저층 7억 2천, 고층 7억 6천, 전세는 6억, 갭이 1억 6천입니다. 서울이지만 광명 뉴타운과 매우 인접한 이곳은 초등학교가 매우 가까우며 7호선 천왕역이 도보 10분이 걸리고 상권이 괜찮은 광명사거리역까지 도보 15분이 소요됩니다.
천왕역에서 강남 구청역까지 환승 없이 40분이 걸립니다. 일자리 접근성, 상권, 학교, 자연환경이 괜찮은 편이나 임대단지인 점이 아쉽습니다. 다섯 번째 아파트는 은평구 응암동 응암푸르지오입니다. 2008년 7월에 지어진 18년차 아파트로 평수 31평 세대수 361세대입니다. 21년 12월 12층 최고가 8억 8천에 거래된 후 24년 11월 현재 8층이 7억 3,500에 거래되었습니다. 네이버 호가는 저층 6억 8천, 고층 7억 6천, 전세는 5억에서 5억 5천, 갭이 1억 9천5백입니다. 비슷한 입지의 지하철로 한 정거장 차이인 서대문구 홍제동 유원 하나가 있었지만 연식이 더 신축의 지하철 접근성이 더 용이한 이곳을 선정하였습니다. 3호선 6호선이 더블역세권이지만 거리가 도보 14분으로 먼 것이 아쉽습니다. 역 주변으로 이마트 및 여러 상권이 형성되어 있으며 3호선 녹번역까지만 가면 3대 업무지구 중 종로까지 환승 없이 16분, 1회 환승 기준 강남까지 39분이 소요되며 도어2도어 1시간 이내 종로 강남 출퇴근이 가능합니다. 중학교는 가깝지만 지정 초등학교가 도보 11분으로 먼 단점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아파트는 중랑구 신내동 신내오디안 1단지입니다. 2014년 6월에 지어진 12년차 아파트로 평수 36평 세대수 1402세대입니다. 22년 4월 15층 최고가 8억 8천에 거래된 후 24년 12월 현재 9층이 7억 3천에 거래되며 17% 하락하였습니다. 네이버 호가는 고층 7억 2천, 전세는 5억 6천, 갭이 2억입니다. 비슷한 입지의 동성 3차는 무려 갭이 1억 3천이지만 훨씬 신축인 이곳을 선정하였습니다. 초등학교 도보 6분 소요, 6호선 경의중앙선 더블역세권과 도보 9분이 소요되지만 일자리 접근성이 괜찮은 노선들이 아닌 점이 아쉽습니다. 1회 환승 기준 여의도까지 50분, 종로까지 35분이 걸리며 강남은 1시간이 넘어갑니다. 그럼에도 서울에서 보기 드문 세대수가 큰 신축급 아파트에 정말 나중의 일이지만 상봉역에 2030년에 GTX-B가 생기면 일자리 접근성이 더욱더 개선될 예정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아파트는 성북구 하월곡동 꾸미스푸르지오입니다. 2010년 4월에 지어진 16년차 아파트로 평수 32평 세대수 714세대입니다. 21년 8월 15층 최고가 10억 5천에 거래된 후 24년 9월 현재 10층이 8억에 거래되며 24% 하락하였습니다. 네이버 호가는 저층 7억 9천, 고층 8억 5천, 전세는 6억 2천, 갭이 2억 5백입니다. 초등학교가 매우 가까우며 4호선 미아사거리역 도보 13분, 6호선 도보 15분이 소요됩니다. 미아사거리역 근처 상권은 현대, 롯데 백화점 및 이마트 외 여러 프랜차이즈 맛집 상권들이 형성되어 있는 괜찮은 상권입니다. 또한 4호선까지 걸어가면 3대 업무지구 중 종로까지 1회 환승 약 20분이 소요되며 여의도까지 1회 환승 37분, 강남 삼성역까지 1회 환승 44분이 걸립니다. 여기까지 내돈 1억으로 살 수 있는 서울 30평대 아파트 중 그나마 가성비 있다고 판단되는 아파트 7곳을 소개했습니다. 어떠신가요? 이 정도 아파트면 괜찮은가요? 아니면 너무 별로인가요? 물가와 집값이 크게 오르는 속도 대비 우리의 월급은 잘 오르지 않습니다. 특히 서울 아파트가 올라가는 속도는 다른 지역보다 월등합니다. 그 이유는 서울은 서울 사람들뿐만이 아닌 경기도, 인천, 심지어 전국에서도 서울 아파트에 관심이 많기 때문이죠. 주식으로 치면 미국 주식 중 우량주에 속하는 것이 바로 서울 아파트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열심히 뼈 빠지게 모아서 곧 결혼할 아내랑 집안 어르신들이 빌려주신 돈까지 합쳐 1억 겨우 모았는데 정작 살만한 곳은 없고 20평대로 가자니 집이 너무 좁으며 그렇다고 빌라로 가자니 주거 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오피스텔로 가자니 나중에 되팔기 힘들고 빌라 오피스텔 전월세로 가자니 전세 사기 당하여 한순간에 내 돈을 다 날릴 것 같고 정말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이제 앞으로 고물가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살고 싶은 서울 아파트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단계를 밟아야 합니다. 시야를 조금 더 넓혀 수도권까지 넓혀야 합니다. 서울만이 무조건 답이 아닌 경기도나 인천 즉 수도권에서도 서울 3대 업무지구, 마곡, DMC 등등으로 출퇴근이 괜찮을 뿐만 아니라 영상에 소개된 곳들보다 상권도 훨씬 괜찮고 학군도 괜찮은 즉 거주 환경이 훨씬 괜찮은 곳들이 많습니다. 이런 곳들 중 괜찮고 집값이 오를 만한 곳을 먼저 진입한 후에 시간이 흘러 시세가 오르면 점점 단계를 밟아 서울로 진입하는 전략으로 가야 합니다. 가령 경기도지만 신분당 설라인으로 강남이 환승 없이 매우 빠르게 진입이 가능한 용인 수지구인 경우에도 비록 신축급은 너무너무 비싼 것은 사실이지만 구축의 경우에는 6억 원이면 신분당선 역세권이면서 상권도 괜찮고 한정거장이면 수지구 대표 상권 학군 및 학원가도 진입이 가능한 곳이 있으며 이뿐만 아니라 현 시점에서도 이런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만족이 안 되고 나는 무주택자인데 신축만 원한다 라는 의견이면 무주택과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의 장점을 살려 청약 당첨으로 전략을 짜야 하며 또는 기왕 집을 살 거면 시세보다 훨씬 싸게 구입하고 싶다 라는 분들은 경매를 활용하여 집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이런 여러가지 내 집 마련 전략과 처음 부동산을 접하고 내 집 마련 경험이 아예 없는데 나는 우리 동네 외에는 아무것도 모른다. 내가 모르는 지역도 인장 스터디만 참여하면 떠먹여줄 정도로 쉽고 빠르게 이해가 가는 모임을 하고 싶다. 내가 관심 있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 어느 아파트가 좋은지 도저히 알 방법이 없다.
내가 가진 한정적인 금액으로 기왕이면 가장 좋은 집을 사고 싶다. 이런 분들을 위해 저희 채널에서 이번 영상이 올라감과 동시에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부동산 임장 스터디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비록 집값이 너무 비싸지만 언젠가는 사고자 하는 서울 상급지부터 이 정도면 어떻게든 살 수는 있겠지만 도대체 어디가 괜찮은지 모르는 서울 중하급지, 그리고 경기도나 인천으로 시야를 넓히면 어느 곳이 괜찮은지 차근차근히 매주마다 지역을 바꿔가며 임장 스터디를 진행할 예정인데, 이번 영상이 올라감과 동시에 딱 4번은 무료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임장 스터디에 관심이 있으신 구독자분들은 영상 종료 후 아래 링크를 통해 설문지를 작성해 주시면 취합을 통해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임장 스터디 그리고 앞으로 올라올 영상들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